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로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한 장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 분자 배열만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깨진 컵이라든지 못이 구부러진 경우, 이렇게 힘을 받아서 바뀌는 모양의 물리 변화가 있고요.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유리창에 있는 기체가 고체, 성해로 바뀌는 이런 건 승화가 되고요. 확산, 향수 냄새 퍼지는 거, 용해는 소금이 물에 녹는,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변화로 열, 빛이 발생하는 종이의 연소라든지 손난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앙금 생성 반응,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그리고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됩니다. 색과 맛, 냄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화학 변화인데 녹슨 철이나 김치가 익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변화는 이렇게 수소, 염소 두 개를 그림을 그려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HCl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보면 원자 배열이 변해서 분자의 종류가 염화수소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원자의 종류나 개수, 총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2. 화학 반응식.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을 써두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반응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오른쪽은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반응식을 통해서는 분자의 종류 개수, 원자의 종류 개수를 알 수 있고 앞에 붙어 있는 숫자로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부피비는 기체만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없는 건 원자의 크기나 질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2. 화학 반응의 규칙. 첫 번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반응 전후의 총질량의 합은 같다는 것이고요. 라부아지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했고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앙금 반응으로 염화나트륨이 질산은을 만나면 염화은이 만들어지는데 화은아, 염화은, 친구 이름처럼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산나트륨, 질량이 보존되고 기체 발생 반응은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뚜껑을 열면 질량이 감소하고요. 뚜껑을 닫으면 질량이 그대로입니다.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소 반응은 강철솜, 철이 산소랑 만나서 하는 반응으로 산화철이 되면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그대로,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무를 연소시키는 나무와 산소의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지는데 닫힌 용기면 질량 그대로, 열리면 질량 감소. 측정하는 질량만 바뀌는 거지 총질량은 항상 보존이에요. 요거를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 프루스트.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화합물, 그래서 일정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물은 수소 2개, 산소 1개로 돼 있고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3개로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볼트와 너트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B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B 하나에 N 2개, BN2 각각 하나당 6g, 2g이면 볼트 대 너트의 비율은 이렇게 6대4, 3대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산소구리, 반응물들, 산화구리는 생성물이고 구리가 이제 반응물이죠. 그러면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될 때 4g과 1g이 만나 5g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걸 통해서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 게일 이삭 과학자고요. 온도, 압력이 만약에 같으면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부피면 같은 개수. 기체만 성립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경우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부피비는 2대1 대2, 분자수의 비 2대1 대2. 3. 화학 반응의 에너지 출입.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고요. 요건 발생,
흡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무의 연소, 호흡,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칼슘이 물과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광합성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질산아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것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흡열 반응. 2. 기권과 날씨. 1. 기권과 지구 기온. 자, 기권은 대기 성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고 질산아이. 자, 질소 78%, 산소 20%, 아르곤, 이산화탄소. 많은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괴물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그래프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X축과 Y축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성중 열나조화. 대성중 열나조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각 사이는 권계면인데 열권계면이 없는 걸 주의하세요.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고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국내선의 노선으로 사용됩니다. 11km 정도. 성층권은 안정층, 대류가 없고 오존층이 있고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국제선, 성층권의 하부가. 중간권은 대류가 있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성이 관측될 수 있어요. 열권도 안정층이고 대류는 없고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가 크고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2번 복사평형. 태양빛이 지구에 이렇게 도달한다고 쳤을 때 저위도 쪽은 비교적 좁은 면적, 고위도는 넓은 면적에 도달하니까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지구는 다 비슷하게 방출을 하고 있는데 받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고위도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더 커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서 에너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대기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해소가 돼요. 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컵에 온도계를 꽂고 적외선 등과의 거리를 조절하면 가까이에 있으면 더 많은 빛을 받고 멀리 있으면 조금 받겠죠. 자, 가까이에서는 더 높은 온도로 빠르게 열평형이 일어나고 멀리 있으면 느리게 낮은 온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납니다. 주의할 거는 컵의 온도가 올라가는 중에도 컵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자, 3번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온실기체의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출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과하면 지구온난화가 됩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 치고 온실기체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가 온실기체를 통해서 일부가 다시 재복사가 됩니다. 이게 온실효과. 만약에 우리같이 사람이 자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불을 덮고 있을 때 체온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이불을 통해서 다시 돌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2. 구름과 광수. 1. 수증기. 자, 포화 상태는 배부른 걸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불포화는 배고픈 상태, 덜 먹은 상태, 그래서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 Y축은 수증기량, X축은 온도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이 선상에 겹치면 습도는 100%란 걸 알아두시고 간단한 숫자들을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X축은 그대로 읽으면 온도, Y축은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현수. A점의 온도는 30도죠. 그 다음에 A점의 현수는 10g, kg 기준으로. 포화 수증기량은 위아래로 내려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40을 읽으시면 되고 이슬점은 옆으로 쭉 빼주세요. 이슬점. 그래서 20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A점을 10도로 냉각한다면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5로 바뀌니까 현재 10g에서 5g이 상대 습도를 구해보면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 그러면 40분의 10 곱하기 100 25%. 맑은 날에는 하루 동안 이제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에 그래프를 줬을 때 정체를 찾아야 되는데 낮 12시를 지나서 높은 애가 기온이겠죠. 낮에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기온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래프가 바로 상대 습도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슬점은 맑은 날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폭이 작은 게 이슬점입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슬점이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 습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 구름이 만들어질 때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 압력이 감소하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기온이 내려가다가 응결이 됩니다. 이슬점에 도달을 해서. 그러면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의 핵심은 공기의 상승. 그래서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표면이 가열된다든지 산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난다든지, 저기압 중심 이런 데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만들어지는 구름, 그래서 요거는 소나기, 층층 1층, 2층, 3층 층운형 구름 옆으로 퍼지는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강수위로는 병합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적도 같은 곳이에요. 물이 모여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합설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빙정설은 중위도 우리나라 지역에서의 강수위론인데, 상층부에 영하의 온도 안에 구름들과 얼음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 알갱이 빙정에 수증기가 붙으면 무거워져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눈인데 내리다가 녹으면 비가 됩니다. 3. 기압과 날씨. 1. 기압.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이 있는데, 수은을 채워놓고 수은 기둥을 굵게 또 기울여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니까 수직으로의 높이가 76cm일 때로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일정한 곳이면 굵기,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높이는 76이 돼요. 그래서 1기압을 76cm HG, 수은기둥의 높이로 정하고 760mm HG, 물기둥으로는 10m, 요거를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자, 낮에는 이제 해가 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은 육지는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고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어요. 낮에는 해 떴다, 해풍을 연상하셔도 되고, 그래서 계절풍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남동계절풍. 이 기단,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된 것은 차가운 한랭전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갈 때 만들어지고, 둥글둥글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위로 타고 올라갈 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정체전선인데, 세력이 비슷한 게 머무르는 경우고, 이렇게 우산과 비를 상상해 보세요. 장마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폐색전선, 겹쳤을 때, 그리고 소멸하기 전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오호츠크의 기단, 바로 한랭, 저위도니까, 그 다음에 바다 쪽이라 다습, 주로 초여름에 영향을 주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니까 고온, 바다 쪽이라서 다습, 여름에 영향을 주고,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 봄,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겨울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다 고기압입니다. 자, 전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푹 하고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 온난전선이 되고 이슬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고 완만, 구름은 이쪽이 저군형, 층운형이죠.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 날씨. 저기압과 고기압이 뭐냐 이랬을 때, 저기압은 오른손 엄지척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승기류, 구름 생각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향. 그래서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오고 상승.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연상해주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이제 높으면 고기압. 그래서 저기압의 반대로 손을 내려주시면 돼요. 저기압은 시계 반대로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앞부분에 온난전선, 뒤에 한랭전선이 있는 이런 모양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저기압의 중심. 자, 온난전선 앞에 이렇게 넓은 구역이 강수구역이고, 이슬비가 내리고,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바람은 남동풍으로 붑니다.
불어온 방향에다 풍자를 붙여야 돼요. 통과 후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기압이 내려갑니다. 자, 가운데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불고 한랭전선 뒷구역은 강수구역이 좁고 소나기에 저군형으로 통과 후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계절별 일기도를 찾을 때는 여름을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 그다음 봄, 가을. 여름은 등압선 간격이 넓고 이런 장마전선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고 북저형이고 장마. 겨울은 세로로 이렇게 빽빽하게, 그리고 서고 동저 한파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봄, 가을은 온대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들이 보입니다. 3. 운동과 에너지. 1. 등속, 자유낙하, 운동. 자,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요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5m/s면 1초에 5m씩 가는 겁니다. 10km/h면 1시간에 10km씩 이동하는 것. 그래서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고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프로는 이렇게 거리와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속력이 되고요. B는 A보다 느리고 3분의 12로 4m/s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는 Y축을 그대로 읽으면 속력이에요. 그럼 D 같은 경우가 느린 거고, D는 지금 5초 동안 50m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 속력 시간은 넓이가 거리. 3.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는 공기저항 없이 중력으로 낙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게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으로 무게와 중력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중력 가속도는 1초에 9.8씩 빨라지는 가속도 값을 말하고, 그래프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1초에 9.8, 또 1초 지나면 9.8이니까 19.6, 또 1초 지나면 29.4,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깃털과 쇠공을 공기저항 없는 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시에 낙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과 상관없이 높이만 같으면 동시에 도착해요. 자, 중력은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 일과 에너지. 일이라는 것은 과학에서의 일이 흰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일은 안 돼요.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단위는 줄, 뉴턴, 미터가 되고요. 일이 0인 경우는 요 식을 통해서 잘 생각하면 F가 0일 때 등속 운동, 그래서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거 슝. S가 0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벽밀기 영차. 그 다음에 F랑 S가 수직일 때 들고 걷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방 들고 걷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이 0이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위치 에너지는 9.8mH로 구할 수 있고, m은 질량, h는 높이입니다. 위치 에너지 단위도 줄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실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추를 떨어뜨려서 요 나무 막대를 이동시키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2배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2배 되니까 미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V는 속력.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관련된 실험으로는 수레를 운동시켜서 상자와 충돌시키고 상자를 미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레를 운동시키는 경우에 질량을 2배로 하면 미는 거리는 2배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니까. 속도가 2배 되면 V제곱이니까 미는 거리는 4배가 됩니다. 4. 자극과 반응. 1. 감각기관. 자, 눈은 그리면서 연습하시면 되는데, 공을 그린 다음에 공막 형태 유지, 사이에 막이 또 있어요. 맥락막, 검은색 소. 그 다음에 막이 또 있어요. 망막, 시각세포 분포. 그 사이에 황반, 요거는 시세포가 많은 곳. 맹점은 시세포가 없는데 시신경이 뇌로 전달시켜주는 경로라서 그렇습니다. 내부의 유리체는 형태를 유지하고, 수정체는 빛이 굴절되는 경로고,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커튼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원근을 조절하는 역할. 각막은 빛이 통과하는 곳. 자,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홍채가 수축돼서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튼을 걷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먼 거리를 볼 때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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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응을 생각해 주세요. 원거리, 이완, 선모체.
얇아진다, 수정체. 그래서 먼 거리, 이응, 이응, 이응. 자, 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귀 그림을 그려보고, 일단 바깥은 귓바퀴, 소리를 모으는 역할이고요. 여기는 소위 말해 귓구멍, 웨이도 통로가 되고, 고막은 진동하는 막이 되고요. 귓속변은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분포하고 있고,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이거는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압력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반고리관은 회전을 감지하는 곳, 전정기관은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후각과 미각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각과 미각이 받아들이는 자극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자, 코는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혀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와요. 둘 다 화학물질이 들어오고, 코 같은 경우는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후각 상피에 많이 모여있는 세포들과 함께 후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후각은 예민해서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고요. 혀에는 유두, 혀 표면에 있는 돌기고 그 옆에는 맛봉오리들이 있는데 맛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신경은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맛의 종류는 단짠, 신쓴, 감칠맛, 이게 맛의 종류입니다. 혀가 느끼는 맛의 종류입니다. 피부는 통합촉, 냉온을 기억하시면 되고, 감각점들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 신경계는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지돌기, 나뭇가지 같아서 자극을 수용하는 부분, 신경세포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축삭돌기,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척수, 말초는 감각, 운동으로 나눌 수 있고, 운동은 체성과 자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것이 중추로 전달되면 중추에서 운동뉴런으로 명령을 보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대뇌는 고등정신작용,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선수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운동 못하면 소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간뇌,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 그 다음에 중간뇌,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수는 생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장, 호흡박동. 이렇게 왼쪽 쳐다보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인데, 교감은 위기상태, 긴장, 흥분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부교감은 이완, 릴렉스 상태. 동공이나 호흡, 심장, 소화를 잘 생각해 보면 교감신경, 동공 확장, 호흡 속도 증가, 심장박동 촉진, 소화는 억제. 그래서 환한 교감샘을 생각하세요. 자,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고, 보고 피하기, 듣고 말하기 같은 경우고요. 무조건 반사는 뇌의 판단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중간뇌, 연수, 척수. 자, 몸의 부위를 생각하면서 중간뇌는 동공반사, 연수는 얼굴 쪽, 기침 재채기, 척수는 몸, 무릎 반사, 아 뜨거, 이런 것들입니다. 무조건 반사도 뇌로 정보가 간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해서 표적세포나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경계랑 비교를 했을 때 신경을 약간 찌리릿, 전기를 생각하세요. 빠르다, 좁다, 일시적이다. 그러면 호르몬은 반대니까 느리다, 넓다, 지속적이다. 호르몬의 종류는 사람을 먼저 기억하시고, 머리 쪽에 뇌하수체, 목에 있는 갑상샘, 좌우 허리 쪽에 부신, 그다음에 이자, 이렇게 네 군데를 이용해서 뇌하수체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는데, 항인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샘에선 티록신이 나오는데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깝튀지마, 열받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 혈당이 증가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 역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만 유일하게 혈당을 감소시켜요. 체온이 낮으면 피부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떨리고 덜덜덜덜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래서 혈당량을 줄이고, 세포로도 포도당을 공급하면서 혈당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이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